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무력 시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노동당 전원 회의가 열렸는데 이 얼마 만에 열린 회의인 건가요?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렸는데요. 네. 이번에 열린 것이 8기 제5차 전원회의예요. 그 전이었던 4차 전원회의는 작년 말에 열렸으니까요.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회의는 중앙위원들뿐만 아니라 전국 당 중앙위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 그리고 중앙기관, 도급 지도기관, 심지어 시군 중요 공장과 기업소 책임자들까지 참가해서 네. 전원회의 확대 회의로 열렸습니다. 네, 자 확대 회의로 열린 이번 노동당 전원 회의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22년이 시작된 지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마디로 상반기 평가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에 집중을 했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의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안건이 다뤄졌느냐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 문제. 뭐 인선 문제죠. 간부 인선.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도 주요 그 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형 중간 총화와 대책. 이건데 너무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상반기 평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방역 상황 관리와 국가 방역 능력 건설을 위한 과업. 네 번째가 이제 당 규약 해설집의 일부 내용 수정 보충. 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안건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자 조직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간부 인선 안건일 텐데요. 좀 눈에 띄는 자리 이동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정치국 위원급을 보면 전 내각 부총리였던 전현철 부총리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총참모장에 오르는 리태섭도 후보위원회에서 정치국 위원이 됐고요. 박태성 14기 최고인민회의 의장이었는데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비서급으로는 김재룡, 전현철, 박태성 요 세 사람을 비서로 이번에 선출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위원회 부장급으로는 조용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였는데 이번에는 조직지도부장까지 겸했습니다. 이전에 조직지도부장이 김재룡이었는데 이 김재룡 전 조직지도부장이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옮기면서 그 빈자리를 조용원 조직지도비서가 부장까지 겸하게 된 것이 좀 눈에 띄고요. 정부기관에는 내각 부총리의 전승국, 외무상의 최선희 간혹 들어봤을 텐데요. 그리고 식료공업상의 박형렬, 상업상의 곽정준 이렇게 주요 부서죠. 사실 경제, 그다음에 외교를 총괄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바꿨고요. 그리고 무력기관도 눈에 좀 띕니다. 인민군 총참모장의 리태섭, 그리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정경택, 그리고 사회안전상의 박수일, 국가보유상의 리창대. 그러니까 주요 군 기관들은 이번에 거의 다 바꾼 셈이에요. 뭐 눈에 띄는 인사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선희 미국 담당 외교선 관료였는데 이번에 외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정경택 전 국가보유상이죠. 그러니까 통제기구에서 군도 이번에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용원 조직비서가 지도부장 겸하게 된 것도 눈에 띕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인력을 배치를 바꾸면서 좀 분위기를 쇄신하고 전환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평가의 자리라고 하셨잖아요. 상반기 평가도 주요 안건이었을 텐데요. 혹시 뭐 중요한 내용 같은 것들 있을까요? 지난 6개월 성과로 김 총비서가 거론한 대목, 일단 국제 정치 정세 쪽에서는 긴장 국면인데 어떤 이것에 잘 우리가 대처해서 국가 안전에 대한 담보, 신뢰 기초를 다지는데 역사적인 전진을 이룩했다. 아마 뭐 군사미국 개발한 거 이런 걸 아마 이렇게 평가한 것 같고요. 경제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의 생산을 장성시키고 전반적 경제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네. 돌발적인 비상 방역 사태 속에서도 안정과 발전 속도를 확실히 유지하고 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예. 크게는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농업 부분 밀과 보리 농사에 힘을 넣고 가뭄 피해 막이 전투와 봄철 영농 사업을 동시에 완강하게 추진해서 당 정책 관철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평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논조 네. 뭐라고 해 이런 게 정말 확실하게 큰 성과를 이뤘다는 느낌보다는 의례적인 평가 같은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외에 앞으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도수를 높여나가겠다 이런 내용하고 경제 사업을 당이 좀 지도해서 장악하고 실속 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앞으로의 다짐도 이번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자체 평가로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그러면 뭐 통제도 강화하겠다, 경제 사업도 당이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대목이 조금 우려스러워요. 사실 북한 경제 지금 핵심적인 문제, 생산성이 잘 안 오르는 문제는 바로 그 통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통제 때문에 인민들이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일하지 못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무역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유롭고 개방적인 활발한 무역을 기초로 빠르게 경제 성장하는 것도 지금 어렵고 그런 건데 이걸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이 대목이 좀 걱정스러운데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좀 재밌는 노동신문 기사가 하나 났어요. 어떤 건가요? 인민을 어떻게 받들어야 네. 하는가를 다시금 새겨준 의의 깊은 회의 이런 제목으로 예. 전원회의 뒷얘기를 소개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 참석자들 앞에서 네. 치약이나 학생 허리띠 등의 인밀 생필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소비품의 질은 어떠하든 간에 생산량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민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당 정책 집행에 대한 요령주의적 태도다. 네. 당과 인민을 속이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까지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 속에서 그런 소비품이라도 보장되면 다행이라고 여긴 일꾼들이 혹시 없었나?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니까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책감에 휩싸였다. 이제 이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질을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김장훈 위원장이. 그래서 김 위원장은 우리 앞에 나선 경제과학들 가운데서 급선무는 농사와 소비품 생산이고 선질 후량의 원칙에서 인민들이 경공업의 덕을 실제 입을 수 있도록 소비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건데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 대목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해서 질을 강조할 것 같았으면 지난 80년간 뭘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80년 왜 아직도 80년 동안 이렇게 네. 해왔는데 이렇게 늘 질책해왔는데 왜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자체 생산된 제품은 질이 높아질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을 신문에 이렇게 내고 장군님이 전원회 앞에서 막 망신을 주고 질책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인가? 그렇게 해결됐다면 지난 80년간에 수도 없이 해결됐겠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인민의 사랑을 받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노동자들 큰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하고 못하면 질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열하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어줘야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생필품이든 간에 자기 나라의 재료와 기술만으로는 절대 좋은 제품을 못 만듭니다.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은 원료,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원자재 같은 게 다른 나라에 있다면 그걸 과감히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진짜로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전원회의에서 호통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좀 씁쓸합니다. 네, 사실 뭐 해외에서 물건 좀 들여오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이랑 경쟁을 하면서 더 북한 제품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좀 김정은 위원장이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자, 세 번째 의정이었죠. 자, 이것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현 비상 방역에 대해서는 또 어떤 논의가 진행됐을까요? 사실 방역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결점과 폐단들은 시급히 퇴치하고 그리고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강조는 했는데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또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북한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무진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봉쇄와 통제 중심이기 때문에 약품 부족 또 백신도 못 맞추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방역 실태를 이야기하고 그에 네. 맞는 방역 정책과 처방을 내리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엿보입니다. 네, 코로나 방역이 뭐 다른 나라들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왁진도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좀 극복해 나갈 만큼 이 점도 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회의와 함께 노동당 비서국 회의도 열렸다면서요? 네, 그 뭐 조직비서인 조용원을 비롯해서 예. 박정천, 리병철, 리일환, 김재룡 그리고 전현철, 박태성이 참석하는 비서국 회의를 열었는데요. 비서국 회의에서는 지금 보도된 바로는 당 교율 확립을 강화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다는 정도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 당 일꾼들 속에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해서 더 강도 높게 투쟁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예전에도 늘 이렇게 강조를 했으니까 그러겠거니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이 대목에서 비서국 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이걸 강조했을까? 그 이유와 배경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배경이 특별히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부 미디어에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사례 하나가 이번에 취재가 됐어요. 평안북도 태천군 인민위원회와 경영위원회가 중앙당에 신소를 냈답니다. 신소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군당에 있던 태천 군당에 있던 일꾼들이 간부 사업 뒷거래로 먹을 날이 있는 농촌이나 기관에 당 조직 책임자로 내려와서는 행정 실무에 일일이 간섭하면서 세도를 부리고 있다. 세도란 말이 여기도 나오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난 6월 1일에 중앙당 규율조사부에서 검열단 10명이 태천 군당에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진단을 내렸느냐? 군당 생활이 어려워지고 군당에 있으면 물론 아무래도 뭐 월급이 잘 안 나온다거나 특히 코로나19로 생활이 당원 일꾼들도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 감염증 사태로 업무 압박이 심해진 일부 일꾼들이 중앙당에 있어봐야 월급도 안 나오고 업무 압박도 심하니 어디로 가느냐? 리나 농장 또는 기관들 이쪽으로 가서 거기는 그런 압박하는 사람도 없고 방역 책임도 좀 부담도 덜하고 월급 안 나오는데 거기 가면 뇌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돌려막기로 서로 몇 달씩 돌아가면서 그런 하급 단위의 이른바 북한에서는 머그랄이 있는 기관으로 당 일꾼들이 그 외유나들이 하듯이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평안북도 태천군 당위원회에서 이 10여 명의 중앙당 검열 성원들이 파견돼서 이 실태를 조사했다는 취재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사실 당내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태천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게 또 당 규율 확립을 지시한 배경이 아닐까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대외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 대적투쟁과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적투쟁이라면 남한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아마 적과의 싸움이니까 미국이든 남한이든 아니면 둘 다든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분에서 견지해야 할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김 위원장이 직접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다. 우리는 국권을 수호하는 데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을 썼죠. 강대 강. 정면 승부 이 투쟁 원칙에 따라서 대외 활동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무상 간부 가운데 미국을 담당해왔던 최선희가 외무상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그렇죠. 듯이. 이거 다 계획되고 의도된 그러게요. 계획에 따라서 했겠죠. 자, 이 전략을 비추어 볼 때 북한의 향후 대외 전략의 기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무력 시위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북미 협상을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제재를 풀어보겠다는 전략. 이걸 이제 구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요. 미국이 먼저 대북 제재를 풀고 경제적 보상을 만약에 제시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핵실험을 중단하고
동결로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의 당 내부 교육을 진행 중이라는 그런 취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이 먼저 대북 제재를 풀어야만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겠죠.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의 4차 전원회의 내용을 통해서 북한이 찾아낸 스스로의 방향성 좀 내다봤는데요. 아무래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